breeze flowing through the night. Under stars, the hearts alight.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켰고요. 그나저나 이제 목이 붓고 조금 열감이 있어서 아침부터 막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오들 막 떨다가 조금 이제 목이 괜찮아져가지고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어차피 배속으로 깔아놓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양해를 구하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분사구문이라고 불리는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ing다 라고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설명을 써놨는데 요 녀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노트 위에다가 어디가 부사 자리인가? 어디가 부사 자리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써보시고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때까지 배웠던 흐름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일단 모든 문장이 이렇게 5가지 형식 중에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5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성분 자리에는 명사가 웬만하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에 들어갈 수 있는 덩어리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웠어요. 투부정사 ing,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명사구와 that, whether, 의문사절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명사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를 했죠. 물론 문장 중간에 이렇게 전치사 뒤에도 들어갈 수 있는 명사구가 있는데 ing라든지 whether절이라든지 의문사절이라든지 근데 얘는 편의상 그냥 지금은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동태랑 시제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즉 동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저희는 형용사에 대한 얘기로 넘어왔었는데 형용사는 명사밖에 모르는 바보 녀석이다. 명사 러버다 하면서 수식어 자리에서는 항상 명사랑 붙어있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식어 형용사의 위치는 얘가 짧으면 앞에서 길면 뒤에서 꾸며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형용사 구 그리고 뭐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관계사절이라고 불리는 형용사절 덩어리에 대해서 배웠죠. 웬만하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문장 안에서 명사로 등장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 추상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지금까지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형용사의 위치구나. 그래서 형용사의 위치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 어디가 부사자리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부사자리라 하면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때 길게 나오는 수식어가 보통 부사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저렇게 문장을 시작할 때 길게 수식어구가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온다 하면 저기는 거의 99.99999% 부사자리가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앞에서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길게 뒤로 등장하는 수식어도 웬만하면 부사라고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명사 바로 뒤에 있어도 얘는 명사에 붙여봤을 때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해석이 되는 수식어구도 보통 부사로 저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을 배우기 전에 어디가 부사자리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문장 앞에 길게 나오는 수식어구 다음 문장을 끝나고 콤마로 구별을 해주고 뒤에 꽁무니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구 명사 뒤에는 있지만 명사를 꾸며주지 않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 수식어구 이런 자리들이 보통 부사자리라고 인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관찰해가면서 예문을 몇 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일단은 길게 등장하는 수식어구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 He captured 그는 뭐 이렇게 포착했다 사진을 찍었다. The planet 어떤 한 행성에 그 행성을 포착을 했는데 passing by the earth 지구 옆을 지나가는 그 행성을 캡처했다 혹은 포착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저 passing by the earth 라고 나와 있는 구는 형용사이죠. 선생님 저게 왜 형용사인데요? 앞에서 정리하고 왔잖아. 그 현재 분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면서 길어서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는 식으로 고정이 되며 꾸며주는 명사와 주어 동사 관계를 갖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런 게 저희가 앞에서 정리를 했던 형용사 ing에 해당하는 것이죠. 저렇게 밀접하게 앞에 명사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반면에 이런 건 있어요. He captured 똑같은 문장 한번 써볼게요. The planet 그 행성을 포착했대. 콤마를 찍고 구별을 해줍니다. Using his camera 라고 쓰면 얘는 형용사인가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 지금 플래닛이 아니죠? 네, 의미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는 저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안의 주어인 he로 이해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얘는 해석이 이렇게 돼요.
그는 포착했다 행성을 사용하면서 그의 카메라를. 저희는 이런 ing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면서로 고정합니다. 저렇게 뒤에 나와 있는 긴 수식어더라도 명사를 꾸미지 않으면 부사고, 이런 자리에 등장하는 ing가 바로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The person, 사람인데 struggling to understand this should, 너무 길어, try hard 라는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사람인데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것을, 자, 그런 사람이라면 시도해야 된다, 열심히 라는 무난한 문장이죠. 자, 저렇게 등장하는 긴 ing도 저희가 일단 형용사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게 관찰이 되고, 의미상으로도 그 사람이 애쓰고 있다는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뭐뭐 하는 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사람인데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열심히 시도해야 된다 라는 문장이었죠. 자, 근데 같은 ing 구더라도 이렇게 문장 앞으로 한번 빼볼게요. struggling to understand this. 자, 이렇게 ing가 있고, 물론 바로 였다가 이거 적지 마세요. requires some expertise. 이렇게 되면은 명사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요구한다, 몇몇 전문성을 이라는 식으로 주어로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다룰 건 이게 아니라 콤마 찍고 이렇게 주어가 나와. look up the dictionary 라는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이런 자리에 있는 ing도 저희가 뭐라고 할 것이다? 분사구문. 왜? 부사 자리에 등장하는 ing다 라는 걸 정의를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문장에 길게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있고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돼 있으면은 얘는 부사일 것입니다. 왜냐면 형용사였으면 앞에 꾸며주는 선행사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없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자리에 나오는 ing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해석은 저 뒤에 써놨던 문장이랑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ing는 해석이 뭐뭐 하면서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 문장의 주어가. 적당한 해석은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는 찾아봤다, 사전을 이라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배우기 전에 어디가 부사 자리이고 이 자리에 ing가 등장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게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 될 특징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차 다뤄보도록 할게요. 분사구문의 위치에 대해서 숙지가 됐다면요, 이제 이런 ing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설명을 했으니까 크기를 축소 슉 뭐 여러분들은 밑에다 계속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왜 만들어지는가, 왜 만들어지는가, 왜 있다고 해 뭐 부사 자리 ing를 만드는 것인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한 가지 대답만 여러분들이 써놓으면 괜찮습니다. 주어가 같아서. 자, 이 주어가 같아서라는 게 사실 분사구문을 이해할 때 머리에 딱 하나만 남겨두자면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거예요. 분사구문은 왜 만들어진다?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뭐가 같다고? 주어가 같아서. 세뇌를 시켜야 돼요.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주어가 같으면 만들어지는 게 분사구문인지. 첫 번째, 시작은 사실 이런 부사 절덩어리에서 부사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면 좋아요. when 성환T, 그러니까 성환쌤이 drives, 운전할 때 at the street, 거리에서 성환쌤이 운전할 때 people, 성환쌤은 is often blamed by others.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달짜리 초보 운전이라 요새 욕을 좀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뒤에서 클락션은 기본, 그 다음에 차선 막 변경하다가 한번 박을 뻔하고 자중하면서 조심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성환쌤이 운전할 때 거리에서, 그 성환쌤이라는 작자는 종종 비난을 받는다 남들에 의해서 라는 심플한 문장이고요. 저희가 부사 자리를 먼저 정리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when 성환T drives at the street이라는 절은 부사절이죠. 문장의 맨 앞에 길게 등장하는 수식어가 바로 부사덩어리다 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분사구문은 뭐가 같다고? 주어가 같아서. 잘 생각해보면 지금 저 부사절 안에 주어와 본문장 안에 주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영어는 막 반복해주고 또 써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복하기 싫으니까 얘를 죽여야지. 이거 괜찮나요? 안 되잖아. 본문장의 주어는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 안에 주어를 죽인다? 얘를 죽이는 거예요. 또 써주기 싫어. 주어가 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사절 안에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게 되죠. 주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는 문장이 아니다 해서 접속사도 지웁니다. 물론 남겨두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은요, 지웁니다. 그러면 접속사도 지워졌고 동사도 주어도 지워졌다라는 거는 저기 나와 있는 drives라는 동사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얘도 지워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동사로는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지만 얘를 형태를 달리 해줘야겠다. 다르게 해줘야겠다 해서 저 원래 접속사 안에 있었던 주어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driving at the street. 거리에서 운전하면서. 여기에는 주어를 써줄게요. 성환쌤은 종종 비난받는다. by others. 남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만들어진다고? 주어가 같아서. 어디 안에 주어? 부사절 안에 주어가 같아서 이거를 부사구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부사절이었던 녀석을 부사구로 바꾸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주어가 같아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해석은 분사구문은 사실 이때까지 배웠던 개념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는 게, 이게 사실 개념의 전체 60%에 해당해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분사구문은 저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거의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그리고 해석은 무엇 하면서로 고정합니다. 해석은 무엇 하면서로 고정할 거고요.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성환쌤은 이렇게 본문장의 주어가 그걸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리에서 운전하면서 성환쌤은 종종 비난을 받는다. 남들에게. 라는 분사구문의 탄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친 후에 제가 분사구문의 해석을 그냥 무엇 하면서로 고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무엇 하면서로 때려박아도 되는 이유,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분사구문의 해석을 하면서로 그냥 다 때려박아도 되는 이유, 안심을 좀 시켜드리자고. 예문을 3개 정도를 써볼 건데요. 조금 거리를 띄워서 써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막 변형되는 과정을 같이 그려보려고 하니까요. 첫 번째 예문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Because he had an outstanding intelligence, he was elected as a class president.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가 정말 비범한 지능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는 선출되었다. 학급 반장으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while you use your computer. 그러니까 너가 너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don't forget to save all the files.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너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잊지 마라. 그러니까 저장할 거를 잊지 마라. 모든 파일들을.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 also. 얘는 이번에 뒤에 써볼까요? They kept climbing the mountain. 그들은 산을 오르는 걸 계속했다. Although they felt tired. 그들이 피곤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산을 올랐다. 이런 3가지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개념 이해를 좀 도모하고자 저희가 같이 한번 분사구문을 만들어 봅시다.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어디 안에 주어? 지금 여기 있는 부사절 안에 주어와 본문장에서 나타나는 주어가 의미상 같다라는 걸 확인한 순간 또 써주고 싶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별로 써주고 싶지가 않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문장이 아니게 되니까 접속사도 지우고 동사를 그대로 남겨줄 수 없어 ing로 바꾸는 과정이 분사구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문장을 이제 분사구문 형태로 바꾸고 나면은 이렇게 되죠. Having an outstanding intelligence. 자, 근데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그래서 having an outstanding intelligence 한 거는 본문장의 주어인 he다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 것이죠. 그는 선출되었다 as a class president로 라고 해서 해석은 일단 나중에 한번 몰아서 해볼게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바로 바꿔봅시다. 지금
일단은 명령문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인 you가 주어라고 이해가 되니까 저것도 주어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컴퓨터 사용할 때 너 잊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바로 바꿔봅시다. Using your computer. Don't forget to save all the files 라고 써볼 수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도 뒤에 있지만서도 똑같이 이 녀석이 주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도 지울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They kept climbing. 반대로 썼어. mountain. 산을 계속해서 올랐다. Feeling tired.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지금 원래 있던 문장을 다 분사구문으로 바꿔놨는데 원래 문장이랑 분사구문으로 바꾼 문장이랑 해석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위의 문장 첫 번째, 그가 가졌었기 때문에 놀라운 지능을 그는 학급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밑에 거,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선출되었다. 학급 반장으로. 딱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너가 너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잊지 마라 저장할 거를 모든 파일을. 너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너는 잊지 마라 저장할 걸 모든 파일을. 똑같습니다. 자, 심지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라는 얼핏 보면 대조되는 내용을 가진 also라는 접속사도 자, 그들은 산을 계속 올랐다. 비록 피곤함을 느꼈을지라도 라는 문장도 그들은 계속 산을 올랐다. 피곤함을 느끼면서. 얼추 이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강조점은 조금 다르겠지만 하면서로 다 통일해도 원래 부사절이 뭐였던지 간에 해석이 올바르게 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건 저렇게 부사절을 주어가 같아서 부사구로 바꾸는 과정인데 웬만하면은 해석을 다 하면서로 때려박아도 원래 부사절 접속사가 뭐였던지 간에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구나. 해서 저희는 자신감 있게 저렇게 부사 자리에 나와 있는 ing를 보면은 웬만하면 해석을 다 하면서로 때려박을 거고요. 해석 하면서. 그리고 원래의 접속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가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서술형 문제에서 분사구문을 원래 접속사로 이렇게 바꿔서 써보세요 하는 서술형 문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내신 대비, 서술형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원래 접속사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유형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아니면 시험 대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는 그냥 뭐뭐 하면서로 때려박아도 된다 라는 말이 제 요지고요. 물론 무조건 다 이렇게 접속사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해석은 얼추 비슷하지만 강조점이라든지 방점이라든지 이런 게 살짝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씩 접속사의 해석을 살려주고 싶으면은 접속사를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접속사의 해석을 살리고 싶은 경우엔 써주기도 한다. 이 밑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위의 문장을 재활용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because 라는 접속사는 살려주고 having an outstanding intelligence 이렇게 써준다는 소리죠. He was elected 어쩌고저쩌고. 혹은 뭐 이제 also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살려놓기도 합니다. They kept climbing the mountain. 그들은 계속 산을 오르는 것을 계속했다. Also feeling tired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접속사까지 주어가 같다 보니까 접속사까지 이렇게 지워버리고 동사를 ing로 바꾸는 과정이 분사구문인데 접속사의 해석을 그래도 살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저렇게 직접 써주기도 한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써주기도 한다. 저럴 거면 그냥 문장을 쓰지. 그렇게 주어를 또 써주기가 싫은가 봐. 진짜 싫은가 봐. 그래서 해석은 이때 저렇게 접속사가 써진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다. 그러면은 이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저희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주어 동사가 없네. 그러니까 주어가 없고 ing만 떡하니 나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접속사 뒤에. 그럼 이제 막 당황하고 황당해하지 마시고 접속사다. 근데 주어 동사가 없네.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만들어진다고? 이게 진짜 다예요. 주어. 그러면은 주어가 같아서 생략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재빨리 분사구문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분사구문이다. 접속사다. 근데 뭐 주어 동사라기보다는 주어가 없네 하면 바로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된다. 해석은 접속사의 해석을 살려주면 돼요. 이 글을 쓴 필자의 의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가졌기 때문에 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뭐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쨌든 뒤에 있는 그가 가진 것 때문에 라는 식으로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왜?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지는 것도 그가 가졌다라는 식으로만 이해가 되면은 해석은 그냥 충분합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가졌기 때문에. 렉이 왜 이렇게 걸리냐? 있기 때문에 혹은 가졌기 때문에.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산을 올랐다. 비록 피곤함을 느꼈을지라도 혹은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은 주어가 같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웬만하게 크게 비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생략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사절로 나와 있던 녀석을 부사구 ing로 바꿔버리고 해석은 다 웬만하면 뭐뭐 하면서로 때려 박으면 충분하구나 라는 걸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놀랍게도 분사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게 다 끝이고요. 그냥 원리가 저게 다예요. 주어가 같아서 주어를 지우고 접속사를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꾼다. 이게 끝인데 그럼에도 이제 분사구문의 남은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자 짜잘짜잘한 것들을 정리한 다음 이제 5형식 전치사라고 불리는 with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 부사구 파트는 종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 분사구문에 주의해야 할 형태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에 주의를 해야 할 형태. 먼저 학습 목표 삼아서 위에다가 간단히 목차를 적어봐 드리자면은 첫 번째, being을 쓰는 분사구문이 있고요. being을 사용하면은 99% 생략된다. 99% 생략된다. 라고 이렇게 좀 위에 써보시고 짧게. 그 다음에 having pp를 사용하는 분사구문 요것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가 다른데도 써주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루게 될 겁니다. 분사구문에 주의를 해야 될 형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큰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being을 사용하는 분사구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ing을 사용하는 분사구문. 애초에 being을 사용하는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문장에 동사가 비동사였다는 소리겠죠? 사용하는 분사구문. 근데 문장 안의 동사가 비동사였을 경우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 이 being을 그대로 남겨주지 않고 생략해버리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being을 생략하게 되면은 being 뒤에 있던 보어만 남는 경우 혹은 pp가 남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어가 남는 경우, pp가 남는 경우 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예문을 하나 적어봐 드릴게요. As the man was the best employee of the year. 그 해에 가장 뛰어난 고용인이었기 때문에 he got admired by others 라고 한번 예문을 적어볼게요. 자, 그 남자가 최고의 고용인이었기, 고용인, 그러니까 고용을 받아서 일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해에 그는 받았는데 존경받았다. 존경받는 상태였다. 저희 수동태하고 왔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라는 문장이죠. 분사구문은 미안해요.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얘도 같고 얘가 지금 의미상 똑같은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주어를 또 써주기 싫어요. 접속사도 웬만하면 지워요. 그래서 저 형태를 동사를 ing로 바꿀 것인데 was라는 비동사의 원형은 be죠. be. 이었다가 ing를 씁니다. being the best employee.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직원이면서 그 해에 the man, 그 남자는 got admired, 존경받았다. others, 남들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관찰이 되게 되죠. 그런데 자, being을 사용하는 분사구문이 주의를 해야 될 형태에 속하는 이유는 이 being을 그대로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줍니다. 99% 생략된다라고 위에다가 메모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렇게 비동사가 분사구문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eing도 생략이 돼버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저희에겐 딜레마가 생겨요. 원래 보어라는 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래서 막 같은 명사나 형용사를 쓴다 하고 원래 얘가 동사 얘가 보어처럼 이해가 됐는데 마치 제가 주어처럼 앞에 나와 있는 게 불편하고 섭섭하죠. 얼핏 보면은 그냥 쟤를 주어로 알아볼 수도 있을 거잖아. 근데 뭐지?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이러면 분사구문인 걸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형이나 저희가 숙제로 보게 될 문장에서는 어떤 어순이 웬만하면 많이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그 남자는 누구냐면은 베스트 임플로이인데 이런 식으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주어 뒤에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남자는 그 해의 최고의 직원인데 got admired, 존경받았다.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껴있는 부사수식어구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얘기죠. 아 근데 이름이 왜 그냥 깔끔하게 부사 ing 이래버리면 되는데 분사구문 같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대답이 붙었냐면은 애매한 거예요. 어이씨 얘가 주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형용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시작은 부사절에서 된 건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부사라고 해야 돼? 형용사라고 해야 돼? 하다 보니까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근데 그냥 저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만들어진 거다. 저렇게 콤마 찍고 들어간 게 분사구문이다 이걸 알아보는 것보다도 그냥 주어를 설명하는구나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충분해요.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그래서 비동사를 생략해버리다 보니까 비동사 뒤에 있던 보어 한덕한이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웬만하면 주어 뒤로 이렇게 보내주는구나. 위치 이동을 시켜주는구나. 그래서 보어만 남는 경우에는 저렇게 부연설명 구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부연설명 구조. 그 남자인데 걔가 누구냐면 최고의 직원이야. 이번에 걔가 존경받았어 남들한테 라는 얘기죠. 두 번째, PP가 남는 경우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When she was told to leave her team. 그녀가 말을 들었을 때, 떠나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팀을 오형식의 수동태라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녀의 팀을 떠나라고 말을 들었을 때 she couldn't 복습 삼아서 써보는 문장이죠. 첫 번째, 오형식의 수동태의 문장은 BPP 초부정사가 일반적인 형태라였습니다. 되었다, 뭐뭐 하도록 이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그녀가 말을 들었는데 떠나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팀을.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던 녀석인데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한 말로 못 참지 막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를 했던 그런 조동사 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 삼아서 저 두 가지 표현을 이용을 해봤고요. 어찌됐든 그녀가 그녀의 팀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주어가 같다. 얘 죽여. 얘도 죽여.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남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Being told to leave her team. 그녀의 팀을 떠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녀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는 문장인 것이죠. 근데 being을 쓰는 분사구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99% 생략된다. 그래서 쟤도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떡하니 저렇게 부사수식어 자리에 PP가 남아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배우게 되면 부사 자리에 들어간 ing와 pp가 동시에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told to leave,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팀을, 그녀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라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인데 주어가 지금 말을 telling 하는 게 아니라 told 받고 있죠. 자, 그랬을 때는 원래 be told라는 수동태 형태가 문장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분사구문으로 바꾸다 보면 being이라는 이 형태를 생략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사 자리에 pp만 남아 있는 경우를 관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석은 보통 막 되면서 막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가끔씩 되면서라는 해석이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어서 그냥 뭐뭐 된, 뭐뭐 받은 이런 식으로만 형용사처럼 마치 해석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녀의 팀을 떠나라는 말을 들은 그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화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마치 형용사처럼.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이 그지같이 붙은 것이다. 얘 주어를 꾸며주는데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분사구문이라 하지만 알바야? 주어가 같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주어에다 해석을 꽂으면 웬만하면 다 된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이라든지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분사구문 자리에서 asking이게 아니면은 asked게 이렇게 물어봐요. About the issue that we discussed. 예문도 같이 한번 적어놔 볼게요. I answered
잘못 썼어. answered the questions one by one 이라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썼지? 자, 일단은 제가 나중에 어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저렇게 동사 형태를 물어보고 있으면 이 자리가 진짜 동사를 써야 되는지 아닌 자리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라고 해요. 그랬을 때 문장의 맨 앞에 막 명령문도 아니고 지금 막 ed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건 얘는 웬만하면 동사 자리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문장을 쭉 읽다 보니까 물어본 건지 질문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했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걸 확인한 순간 이거 수식어고 분사구문 자리다. 왜? 원래 부사 수식어가 등장할 위치이니까 라고 알아보는 게 첫 번째죠. 근데 지금 얘가 질문을 하는 건지 질문을 받은 건지 그 이슈에 대해서 그걸 판단해 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동 능동을 판단해 보라 하는데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건지 받은 건지를 뒤에를 읽어보면서 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대? 대답했대. 뭐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해? 자문자답이야? 그럴 수도 있겠으나 상식선으로 우리가 토론했던 그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에 being을 생략하다 보면은 pp라는 형태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ing를 써야 되게 pp를 써야 되게 요 분사구문 자리에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왜?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 문장의 주어가 이걸 하는 건지 받는 건지 판단하는 식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being을 사용하는 분사구문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분사구문 파트에서 주의해야 될 형태라 하면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having pp를 사용하는 분사구문. 자, 이 녀석도 종종 주의해야 될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왜 이렇게 쓰는지만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저따구로 쓰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Because she had experience in many foreign areas. She doesn't feel scared about other countrie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 적으셨죠? 예문을 해석해보면 그녀가 가졌기 때문에 경험을 많은 외국 지역에서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다. 혹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뭐 해외 뭐 한번 가본 거 또 가지. 이런다는 얘기죠. 근데 알바야? 분사구문은 뭐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생략하고 다음 접속사도 굳이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통 having 이라고 바꿔주고 experience in many foreign areas를 쓰는 순간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분사구문으로 바꾸게 되면 해석이 뭐뭐 하면서로 통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면서 자체가 이 느낌이 어때요? 동시동작. 이러면서 이런다라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써져 있던 문장이랑 뜻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원래 문장에서는 부사절 안에 동사가 과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현재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 문장이었는데 지금 밑에 이거를 하면서로 바꿨더니 지금 얘가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얘도 지금 현재 일로 둔갑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현재 경험을 쌓으면서 그녀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원래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원래 동사가 과거형이고 이게 뭐 뒤에도 과거면 괜찮은데 뒤에가 현재형일 때는 얘를 과거를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의미를 살려주려면. 그랬을 때 그냥 ing만 갖다 붙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관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하하, 선생님이 그것도 몰라? 헤딩 pp라고 헤딩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헤딩 experience. 진짜 헤딩하고 싶니? 자, 저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또 과거형에다가 ing를 붙이겠어. 그러니까 동사 원형 형태에 ing를 붙이는 게 저희가 중학교 때 혹은 그 이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규칙이죠. 저러면 안 된다. 야, 그럼 환장하겠다.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는데 이걸 과거 표현을 해야 된다니. 시제 파트를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Having had experience in many
rain areas. 자, 뒷문장도 써줍시다. She doesn't feel scared about 쏠라쏠라. 지금 뭐가 보이죠? having had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것도 분사구문 자리에서요. 자, 저렇게 써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ing로 바꿔버리면 과거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또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형태라는 걸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때 have pp라는 형태를 빌려서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일부러 헷갈리려고 having had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겁나 헷갈립니다. have의 과거 형태는 had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은 is having이고요. 뭐 미래는 will have라고 쓰지만 얘를 현재 완료로 쓰면 have had로 써야 되죠. 자, 저 have had라는 현재 완료 형태, 이게 have pp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형태를 지금 having had라고 고쳤을 뿐이에요. 그래서 having pp 형태를 취해주는 분사구문은 왜 쓰는 거냐면 위에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절보다 이전의 일임을 강조하려고. 주절보다, 즉 주성분에 있는 그 절 덩어리보다 예전의 일임을 강조하려고. 예전의 일임을 강조한다. 이걸 써주시면 되겠다. 자, having pp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절보다 예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는 것이다. 자, 본 문장과 저 부사절 안에 그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는 지금 과거, 뒤에는 현재. 그래서 요걸 살려주려고 의도적으로 써주는 형태가 having pp 분사구문이다. 자,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 한마만 더 예문을 들어서 이해를 시켜볼게요. 자, as라는 부사절을 이번에 써봅시다. as, 성환쌤이 was bitten by the snake. 뱀한테 물렸었기 때문에 성환은 is now, 지금 afraid of the rope. 밧줄만 봐도 무서워한다. 그런 한 남자가 바로 여기 있다. 자, 뱀한테 예전에 물렸었기 때문에 혹은 물렸어서 라는 식으로 as라는 접속사는 원래 하면서라는 해석이 제일 기본적인 분사구문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때문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as가 접속사로 쓰이면 하면서 혹은 때문에라는 식으로 번역되는 게 60-70%. 얘는 뜻이 많지만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둔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성환쌤이 뱀한테 물렸었기 때문에 성환은 지금 로프만 봐도 무서워한다 라는 찐따 같은 글이죠. 요것도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주어가 같다. 그리고 더 이상 접속사도 써줄 필요 없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첫 번째는 일단 being bitten이라고 써볼 수 있겠죠. being bitten the snake. 자, 뱀한테 물리면서 성환은 무서워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이거예요. 뱀한테 물리면서 막 동시에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얘도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저 being이라는 형태는 써준다 안 써준다? 안 써준다. 그래서 요렇게 써줘요. bitten by the snake. 뱀한테 물린 성환은 지금 무서워한다. 로프를. 그리고 놀랍게도 pp의 경우에는 이것도 종종 써주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물리면서라는 해석이 잘 안 나와요. pp로 바꾸면. 그게 아니라 형용사처럼 뱀한테 물린 성환은 이런 식으로 뭐뭐 한, 뭐뭐 된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가끔 저게 과거 표현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전에 물렸다는 사실을 더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저렇게 남겨두지 않는다 이거죠. having pp 분사구문을 사용할 것인데, 자, having까지는 제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죠? 대답해 봅시다. 자, 지금 대답을 했는데 bitten이라는 대답이 나온 친구들은 반성하고 자숙하셔야 합니다. 이게 맞아요? 왜? 이러면 이제 시제 파트를 복습하고 오셔야 돼. 왜? 이러면은 물었었던이란 뜻이 돼버리잖아. having pp는, 즉 have pp는 시제 표현이지 수동태 표현이 아니라고. 시점만 바꾸는 거지 행위의 대상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시제와 수동태라는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혼동이 생각보다. having pp 자체에는 수동태의 느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는 앙 하고 깨물었었던 성화는 이런 뜻이야 지금. 그게 아니라, 자, 현재 완료 형태를 또 수동태로 바꾸려면은 저 사이에 being이라는 형태를 끼워 넣어야 하는 것이죠. having been bitten. 왜? 모르면 이것도 그냥 같이 써놔. 현재 완료의 수동태 형태가 바로 저 표현입니다. 원래는 have pp만 쓰면은 능동, 즉 해왔다라는 능동의 뜻이 되지만 여기다가 수동태 표현을 조금 덧붙여주고 싶을 때는 have been pp로 수동 형태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저렇게 having pp 분사구문을 쓸 때도 얘가 수동태 표현이었으면은 이렇게 having been bitten이라는 식으로 형태를 살려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이어서 써보자면, 물렸었던 by the snake, 뱀한테 물렸었던 그런 성화는 지금 무서워한다. of the rope, 밧줄만 봐도 라는 아름다운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해석은 과거 형태를 살려주면 돼요. 물렸었던 이런 식으로. 뱀한테 물렸었던 성환쌤은 지금 루프를 무서워한다. 자, 위에도 똑같이 가졌었던 이런 식으로 과거 해석을 살려주면은 얘도 딱히 앞으로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거죠. 왜 쓰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having pp 분사구문은 이 일이 주절, 즉 주성분에 일어난 일보다 예전의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이것도 분사구문에 주의해야 될 형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having pp를 사용하는 분사구문, 주절보다 예전의 일임을 강조한다. 분사구문에 주의해야 될 형태 세 번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주어가 다른데도 써주는 경우가 있어서 얘도 정리를 하면 분사구문에 대한 메인 개념은 오늘 종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선생님 계속 세뇌를 시키셨잖아요. 막 분사구문은 주어가 같아서, 분사구문은 주어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주어가 같아서 막 이래놓고 주어가 다른데도 왜 분사구문을 쓴다고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의해야 될 형태에서 다루잖아요. 미안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얘도 성환쌤은 kept telling the story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 걸 유지했다. That begins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막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 라떼는 이렇게 콤마 찍고 getting 이거 렉이 왜 이렇게 걸리니? word and word 라고 한번 문장을 지어볼게요. 자, 성환쌤은 계속 이야기하는 걸 유지했다. 계속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라떼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계속 지루해하면서 어라?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죠? 왜냐면 제가 또 막 유명한 그 꼰대잖아요. 한창 보여서 이제 인생의 자세 막 이런 대화 주제만 나오면은 정신 못 차리고 짓거리는 그런 이제 꼰대 중에 하나인데 라떼는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나는 이제 신나고 즐거워야 되잖아. 못 참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어라? 지루해 한다고? 보통 라떼는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 중에 지루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는 건데 자 놀랍게도 영어 모의고사나 문장들을 보면은 요런 형태의 분사구문도 종종 존재를 해요. 자, 저 분사구문으로 이해되는 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빼박 수식어 자리잖아요. 저기는 선생님이 이제 분사구문 자리라고 알아봐야 되는 콤마 찍고 마지막 수식어 자리 그리고 앞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얘는 왜 나오는 거지? 학생들 이거 수식어에 들어갈 게 아닌데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는 분사구문 자리였는데 이 분사구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 자 주어가 다른데도 분사구문을 쓰는 경우 첫 번째입니다. 여기 스튜던트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빼서 필기를 해주세요. 원칙적으로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다르면 저렇게 써줘야 돼요. 다르면 써줘야 한다. 더 스튜던트가 분사구문에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성환쌤은 계속 말했다 이야기를 라떼는 이라고 시작하는 학생들이 지루해하면서 학생들이 점점 더 지루해지면서 라는 식으로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루해지면서 라는 분사구문의 해석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면서 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혹은 또 다른 예문 하나를 들어보자면 자 많은 regulation 규제, 제한 조치들 이렇게 콤마 찍고 자 콤마 사이에 들어간 분사구문도 이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죠. One being the rule about safety belt. safety belt must be observed 라는 식으로 문장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해석을 해볼 때 이제 막 저렇게 being 형태만 나오면 몸을 오들오들 떨면서 겁을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원래는 부사절 안에 들어가 있던 문장이 그냥 접속사가 사라지면서 ing로 바뀌었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저걸 원래 문장대로 써보면 많은 규제들인데 하나는 법이래 안전벨트와 관련된 법 그러니까 많은 규제들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 하고 예시를 들었을 뿐이죠. 근데 저게 분사구문으로 바뀌면서 저 is라는 형태가 being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선생님 being은 생략한다면서요. 근데 생략해버리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랑 뒤에 있는 보어랑 너무 겹치게 되다 보니까 가끔씩 저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규제, 규칙, 제한들인데 그중 하나는 법칙이면서 안전벨트와 관련한 법칙이 그중 하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규제들 하나의 예시는 뭐냐면은 법칙인데 안전벨트와 관련된 법인데 뭐 그런 규제들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준수되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하나는 법칙이면서 이렇게 하면서라는 해석을 고집하셔도 되고,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가 안전벨트와 관련한 법인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드는 부사절 해석을 하셔도 좋고, 근데 웬만하면 하면서로 통일해도 의사 전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자, 선생님, 제가 알기론 옵저브라는 동사가 관찰하다라는 뜻인데 왜 법들이 관찰되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예요? 관찰하다,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observe에는 법을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요것도 조금 여유가 되면 써둡시다잉. comply with라는 뜻도 있고요, conform to라는 동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obey라는 동사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다 무엇을 지키다, 준수하다, 거기에 자신을 일치시키다라는 동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가 다른 데도 써주는 경우, 이제 얘네들이 첫 번째 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어가 다르면 써줘야 한다. 자, 많은 규제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저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one이라는 대명사로 붙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대상의 경우에는 the student 같이 이렇게 앞에 튀어나와야 된다. 분사구문 앞에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줄기는 뭐냐면 그냥 사실 엄연히 말하면, 진짜 엄격히 말하자면은 주성분 주어는 아닌데, 성분 주어는 아닌데 유도리 있게 그냥 쓰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researchers found that the mother cell divide into two daughter cells. 자, 수능 기출 문장입니다. producing ones that resembles it. ones that resemble이라고 써야죠. 자, 요런 문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적어주세요. 이것도 몇 년도 기출이었더라. 이제 그런 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연구자들은 발견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면 엄마 세포가 쪼개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대. 두 개의 딸 세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은 얘가 슉슉슉 하고 분열을 했다는 소리죠. 이렇게 세포 분열 만들면서 그 세포들을, 그 엄마 세포를 닮은 세포들을 만들면서, 자, 저렇게 once라고 나와 있는 이런 대명사들을 막 하나들 부적절한 해석을 하지 마시고 항상 대명사는 찾아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거 지금 분사구문이잖아요. 분사구문 만들면서, 세포들을 만들면서라고 하는데, 선생님, 분사구문은 주어가 같아서 만드는 거라며. 연구자들이 만들면서, 그 연구자들이 세포를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조금 고생하지 마시고, 네, 맥락상 엄마 세포가 두 개의 자식 세포를 낳는다는 건데 지를 닮은 자식 세포를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진짜 막 엄격하게 막 문장의 주성분 주어가 같아야만 막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엄마 세포가 만든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에는 유도리 있게 넘어가기로 해요. 저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냥 저 안까지 다 대절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라 치면은 저 대절 안에서 수식어가 이제 주어가 같아서 만든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맥락상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분사구문을 저렇게 고지고대로 써주기도 합니다. 굳이 주어가 본문장의 주어랑 다르더라도요. 유도리 있게. 즉 맥락상 알 때는 그냥 쓴다 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분사구문에 주의해야 될 형태 중 다른 데도 써주는 경우가 있다, 주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숫자 3 표시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 줄기는 이런 키워드를 위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 관용 표현이라 하면 이제 막 낱말은 새가 듣고 반대지.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처럼 실제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고지고대로 쓰이진 않지만 그냥 쓰다 보니까 마치 그 통용되는 언어처럼 굳어진 표현들을 우리가 관용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쓸 때에도 실제 주어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그냥 하도 많이 그 표현을 쓰다 보니까 굳어져서 쓰이는 분사구문이 몇 개 있고, 얘네들은 미리 숙지해놓고 외우면 참 좋다. 왜냐면 해석이 까다로울 때가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새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은 이 given 명사 혹은 given that 주어 동사라고 나오는 분사구문인데요. 자, 얘는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엇을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나한테 주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히 상황이나 조건 같은 걸 뒤에 많이 딸고 다녀요. 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iven that there are many contaminants. 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contaminate라는 동사는 오염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명사로 바꾼 형태가 contaminant라는 그 스펠링을 잘못 썼네. 자,
contaminant라는 명사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you should not go outside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해석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다면 받은 나는 막 이렇게 해석이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어서 그냥 외워버리는 게 좋은 표현들이 바로 관용 표현인데요. 저렇게 given이라고 분사구문 자리에 등장하면 이런 게 나한테 주어져 있다면, 이런 걸 고려한다면 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매끄럽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오염물질들이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게 분사구문인 것이죠. A 이렇게 표시를 해볼 만한 너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라는 심플한 문장입니다. 자, 저렇게 given이라고 나오는 분사구문이 제일 대표적인 분사구문은 관용 표현이고요. 저 given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라는 그 표현은 꼭 외워주세요. 자, contaminant는 오염물질 이란 뜻이죠. 빈 공간이 불편하네요. 그리고 요 given that이랑 조금 비슷한 줄기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뭐 considering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judging from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고려할 때 혹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분사구문은 관용 표현이에요. 무엇을 고려해 본다면 혹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 본다면 한번 써볼게요. 뭐 considering his temper 그의 기질을 고려한다면 you'd better take care on your words. 자, 걔 성격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의 기질을 고려해 본다면 너는 조심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너가 걔한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는 예문을 들어볼 수 있겠죠. temper 하면은 기질, 성격이란 뜻입니다. 보통 막 이렇게 빡치는 성격에 대해서 이제 템퍼가 고약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혹은 judging from his appearance 그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자면은 he must be a beggar 선생님 슬픈 예전에 실화. 그러니까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 보자면 그는 거지임이 틀림없다. 뭐 이런 문장을 들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애들이 분사구문이 관용 표현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시들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필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스피킹이라고 나오는 분사구문 형태가 또 있어요. 스피킹 라고 하는데 자, 앞에는 뭐 예를 들어 generally 일반적으로 말해서 혹은 frankly 솔직하게 말해서 라는 식으로 앞에 이렇게 부사가 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스피킹 자체가 speaking of 명사 이런 식으로 명사에 대해 말하자면 혹은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자면이라고 번역이 되는 speaking이라는 분사구문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코리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대문자로 써줍시다. is developed country 가 선진국이다. 개발이 끝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이제 개발이 끝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generally speaking이라는 분사구문 표현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분사구문을 사용하는 분사구문의 관용적 표현이 되겠고요. 저희는 남아있는 개념이 딱 하나, 오형식 전치사라고 선생님이 부르는 with라는 전치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 분사구문에 대한 설명은 전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필기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